안녕하십니까. 농업전망 2024 제3부 1분과 채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농업전망 2024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한울입니다. 본 분과에서는 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을 다룰 예정이며 2개의 주제 발표 그리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구 전문위원께서 엮은 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 세션인데 늦은 시간까지 오래 계셔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엽근 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품목은 배추, 무, 당근, 양배추입니다. 모두 기상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품목들인데 요 4가지 품목 또 4가지 작기에 대한 수급 추세, 그다음에 특징, 그다음에 소비라든지 가격 동향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먼저 수급 동향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꼭지에서는 이제 지금 출하되고 있는 겨울 작형 또 향후 이어지게 될 봄 작형을 중심으로 상반기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2033년까지의 간략한 면적이라든지 자급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할애가 될 배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재배 면적입니다. 2010년에서 2023년까지 면적은 연평균 0.8%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치 수요 자체가 많이 감소한 요인이 크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가을마다 발표하고 있는 김장 수요 조사에 의해서도 그것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따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형별로 좀 뜯어보면 면적은 봄 작형하고 여름 작형, 즉 고랭지 작형은 좀 증가 추세에 있고, 가을 김장 배추라든지 겨울 배추는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봄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 저장 수요들이 최근에 좀 생기면서 면적이 좀 늘고 있는 추세고, 다만 특징이라는 것은 4개 작형 중에 단수 증감률이 좀 증가폭이 가장 큰 작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름 배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산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가격 기대에 의한 재배 의향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고, 어떤 생산 기술도 상당 부분 지금 발전해 있는 상황이고, 생산 기반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 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면적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전년 대비 1.2% 감소니까 거의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량은 봄 작형이 조금 전년보다 좀 많았고, 겨울 작형은 한 8%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슈를 보면 봄 시즌에는 이제 여름철 이 공급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장 수요에 의한 재배 면적 좀 증가폭이 좀 있었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농협 계약 재배 면적이 좀 확보가 되긴 했습니다. 공급 변동에 대비해서. 그렇지만 휴경이라든지 작목 전환 또 이런 것들이 면적이 줄어든 면적이 계약 면적 확보 면적보다는 좀 더 컸기 때문에 면적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출입 보시겠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김치 위주로 좀 보시면 수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출 물량이 지금 한 단계 지금 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톤 수준까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요 당시에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알몸 김치 뭐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면서 한국 김치의 어떤 수출 수요가 좀 있었고 아무래도 기존에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 한국 김치의 우수성들이 많이 홍보되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면서 수출 물량이 한 단계 시프트 업된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4천 톤으로 해서 역대 가장 많은 수출량을 보였습니다. 다시 좀 배추로 돌아가서 국별로 좀 보시면 작년 결과입니다. 수출 비중이 86.5%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사실은 2022년만 하더라도 거의 100% 가까운 물량을 대만이 우리나라 배추를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다만 작년에 우리 그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좀 대만에서 좀 확대되면서 다시 반송 폐기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86.5%로 줄었는데 여전히 대만이 높은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추를 절반씩 수입을 해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대만에서 이 배추 수입선을 전량 한국으로 선택하면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수출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김치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시면 일본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김치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출국이 이제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치에 대한 어떤 그 홍보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요게 이제 작년을 보시면 일본이 50% 밑으로 지금 쪼그라들었고, 대신 뭐 미국이라든지 대만, 또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뭐 호주라든지 홍콩, 그래서 수출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10년만 해도 54개국이었는데 수출국이 2022년에 87개국, 작년에는 93개국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수출 증가 말씀드렸는데 수출도 늘었지만 역으로 수입도 좀 늘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쭉 증가하고 있는데 다만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좀 위축된 측면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김치에 대한 뭐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조금 회복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공급량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입까지 포함해서 280만 톤 정도 되고 보면 자급률이 과거 2010년에 85%에서 현재는 수입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김치가 81% 정도로 지금 하향돼 있는 상황이고 이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2033년까지 가게 되면 80% 선이 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 측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저희들이 재배 면적 감소 이렇게 소비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데이터에서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자료가 이제 왼쪽 자료인데요. 1인당 배추와 배추김치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저희 연구원에서 매번 조사를 하는 음식점, 저희들이 매년 분기마다 조사를 하는 음식점의 어떤 원료 구매 행태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역시 배추라든지 배추김치 모두 줄고 있다. 다만 여기 보시면 경기 동향이 2020년부터는 조금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 소비는 줄고 배추김치는 정체하고 있다. 역시 소비 감소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 마찬가지로 분석하는 포스 데이터, 대형 유통업체의 포스 데이터의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배추고 오른쪽은 김치인데 배추는 작년에 뭐 다른 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다만 김장 시즌에는 조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작년 배추 가격이 워낙 좀 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김장 시즌에 좀 많이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이고 뭐 또 하나는
다양한 또 그 소비 정책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산지 가격보다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들은 많이 적었다. 그러면서 구매량이 좀 늘었다고 보고요. 오른쪽 김치 보시면 이거 좀 소비 감소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비교 연도가 19년하고 21년인데 보시면 전체적인 그래프가 지금 빨간색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감소가 조금 더 보이고 이것들만 보면 아까 먼저 보신 음식점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수요 자체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좀 보면 뭐 배추는 당연히 김장철, 그다음에 김치는 이제 휴가 시즌인 8월 전후로 해서 좀 구매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저희 그 음식점 조사 결과를 보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국산 배추만 사용하는 음식점이 향후 중국산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의향이고, 파란색은 중국산 배추와 김치만 쓰는 업체들이 향후 그럼 국산으로 바꿀 것이냐라는 조사들이 이제 2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보면 중국산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한국산을 기피한다. 반면 한국산만 사용하는 음식점들은 중국산 안 쓴다. 그래서 바꾸는 의향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배추와 김치를 쓰는 음식점들은 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산 의향이 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가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전처리 제품을 사용하는데 음식점에서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었고, 이를 분석한 결과인데, 재미있는 게 과거에 보시면 2016년에 보시면 저 회색이 보면 인력 부족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전처리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60%가 넘었는데 작년 데이터 보시면 26.3%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대체해서 지금 보시면 조리 시간 단축이 과거에 11.4%에서 61.3%까지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좀 보면 인력 감축은 이미 인력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다. 대신 이 조리 시간 단축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어떤 배달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조리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좀 이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했던 김장 수요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판 김치 구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지인을 통한 조달이라든지 구매 이 량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뭐 부모님이라든지 지인에게서 김치를 조달받을 수 있는 시기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대신 사서 먹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담가 드시는 분들을 보면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자기 가정에 맞게, 가게에 맞게 입맛에 맞는 김치를 담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원료에 대한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반면 이제 시판 김치를 구매하는 것들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절반을 넘어섰고, 다음으로 어떤 김장을 담근 어떤 번거로움 해소가 주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격 동향 보시면 도매 가격 기준입니다. 작년에 이 파란색이 작년 가격인데 전반적으로 평년과 2022년보다는 플랫하게 가격이 좀 움직였다. 다만 2022년산 겨울 배추의 작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의 가격은 좀 안 좋았지만 이후에는 비교적 가격이 크게 춤을 추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는 무도 면적이 줄긴 줄지만은 이제 배추만큼 많이
줄어들진 않고 연평균으로 하면 0.6% 줄고 있고 뭐 봄작형의 좀 위축, 봄무의 위축이 좀 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봄무가 면적이 좀 간소폭이 좀 급하고 대신 이제 여름무하고 겨울무의 면적 증가폭이 있다. 봄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겨울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겨울무가 월동을 하고 뭐 5월, 뭐 심하면 6월까지도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봄무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고 곧바로 또 여름에 고랭지무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취해 있다. 다만 최근에 여름철 공급 부족에 대비해서 이 저장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여름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름철 가격 기대도 있고 마땅히 특별한 대체 작목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조금 늘고 있습니다. 겨울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상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8.6% 이전 연도보다는 늘었는데 봄작형하고 겨울작형이 좀 전체 면적 증가를 이끌었다. 봄작형 같은 경우에는 2022년산 겨울무가 좀 한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량이 좀 적어서 노지 봄무 위주로 늘어난 측면이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2022년산 겨울 무가 한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면적이 다시 원래대로 좀 회복된 측면이 있어서 이 두 작형이 전체적인 면적 증가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 동향입니다. 전반적으로도 배추에서도 보셨지만은 빨간색 자체가 좀 밑으로 내려와 있다. 소비 조금 위축된 측면이 있고 배추와 틀린 건 배추는 휴가철에 좀 많이 구매하는데 무는 역으로 휴가철에는 별로 안 산다라는 것이고 김장철에는 배추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오른쪽 이거는 이제 P는 이제 잠정치지만은 어쨌든 2022년 뭐 기준으로 보더라도 크게 그 소비 증가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에서 상당 부분 그래프 자체가 기울기가 좀 많이 꺾여서 소비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음식점 조사 보시면 뭐 신선무는 주로 뭐 음식점에서는 뭐 채를 썰거나 뭐 국거리를 할 텐데 대부분들 뭐 거의 100% 국산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이제 깍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중국산에 좀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뭐 기점으로 해가지고 2020년 70%까지 중국산 깍두기를 구매를 하다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64, 66, 64 이렇게 그 비중이 좀 그때보다는 줄었지만 지금 그 이전 대비는 좀 상당 부분 좀 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는 보면 상반기 쪽으로 가면 비교적 전평년 대비 좀 가격이 높았고 근데 조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산이 한파를 입으면서 물량 자체가 좀 부족했다. 그 시기고 이후 8월 이후로 넘어오면서 특별한 기상적인 이슈가 없고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격은 조금 산지에서는 좀 고생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으로 넘어가면 당근은 좀 비교적 등락을 하는 품목입니다. 등락을 하는 품목인데 우리가 2022년까지만 보면 연평균 한 0.7% 정도 재배 면적이 줄었는데 작년에 이제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랑은 반대로 이따 겨울 작형의 영향인데 이따가 그 금년 상황 보면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봄, 여름 작형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 가을, 겨울 작형이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봄 작형 같은 경우는 여름철을 대비한 어떤 저장 수요가 좀 있고요. 그 여름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그 겨울무 말씀드렸듯이 출하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가을 당근이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달은 뭐 한 달, 길면 이제 2달이기 때문에 가을무가 좀 위축되는 측면이 있고요. 대신 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애호박이라든지 뭐 단무지무 이런 것들이 지금 가을 작형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겨울 작형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추세는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주도를 가면 당근 재배 지역이 좀 저지됩니다. 그래서 조풍 피해를 좀 자연재해를 좀 많이 입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근보다는 조금 관리가 용이한 무 쪽으로 좀 전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작형은 작년보다는 소폭 줄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겨울 작형 재배 면적이 68%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 날씨도 괜찮아서 단수도 10% 이상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겨울 당근이 많이 출하되고 있는데, 아마 봄 작형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가격 약세는 좀 많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근이 뭐 대표적으로 수입이 많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는 거의 한 11만 톤 정도 들어왔는데, 다만 특징적인 것은 이제 2013년까지는 거의 뭐 대부분 우리 중국산 당근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14년 기점으로 한 아세안 FTA가 체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산 당근이 무관세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 수입량에서 베트남산이 한 10% 정도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뒤에 자급률을 보시면 작년에 보시면 45.9%, 그래서 50%가 안 된다. 그래서 2010년만 해도 자급률이 50% 선을 넘었었는데 점점 국내산 자급률은 떨어진다.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국내산 당근과 수입산 당근의 시장이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은 역시 국내 생산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 동향 보시면 여기도 지금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보시면 전부 지금 보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꺾인다. 꺾이고, 작년에는 조금 더 그래프 구매량의 그래프가 좀 가팔랐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근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았다. 그 전년도에 어떤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이따 가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줄게 됐는데, 어떤 전반적인 이 엽근 채소류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배추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근도 전처리 구매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역시 조리 시간 단축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고 우측으로 지금 상향하고 있는데, 다만 배추하고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배추나 김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배추와 김치는 인력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높다가 꺾인 반면, 당근은 처음부터 조리 시간 단축이 제일 높았고 그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두 번째로 이제 일괄적으로 식자재 업체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대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격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2022년 겨울에 2022년 겨울 당근을 심을 시기에 태풍이 오는 바람에 제주도 면적의 한 30%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근이 출하될 때 굉장히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됐고, 저장 봄 당근의 어떤 감모율도 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땡겨 먹는 현상도 좀 발생하고 부패도 좀 있다 보니까 이 12월에 겨울 당근이 나오기까지 소위 말하는 자동적인 출하 조절이 좀 이루어지면서 유례없는 당근 가격이 높은 시세가 많이 높게 유지됐던 그런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양배추는 앞서 말씀드린 세 품목과 틀리게 유일하게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0년 이후에 연평균 4%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연평균으로 4%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생활 자체가 김치와는 틀리게 서구화되고 뭐 웰빙 샐러드, 뭐 다이어트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양배추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재배 면적이 이렇게 늘어도 도매 가격이든지 소매 가격은 잘 안 떨어진다. 그런 특성을 볼 수 있고 작형별로 좀 보시면 자 여름 작형하고 겨울 작형이 조금 다른 다 같이 늘지만 이 두 작형이 조금 더 많이 늘고 있다. 겨울 작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제주도보다는 신규로 해서 무안으로 대표되는 어떤 호남 지역의 면적이 조금 더 느는 추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배추 재배 면적 전체로 보면 대동소이했습니다. 그 이전 연도랑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는데 다만 봄 작형이 조금 위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겨울 작형, 그 다음에 여름 작형이 소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봄 작형은 그 당시에 좀 그 전에 전년도 가격이 조금 안 좋으면서 좀 무로 조금 바뀐 측면이 있었고요. 여름 작형은 배추에서 양배추로 조금 넘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겨울 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양파 연작 피해 좀 방지를 위해서 양배추로 좀 넘어온 것이 있었고 제주도는 크게 변화 없이 별달리 변화 없이 그대로 면적이 유지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음식점 조사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세 품목이랑 역시 비슷하게 코로나 이후에 좀 양배추 구매량이 음식 업체들이 조금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 업종별입니다. 그러니까 신선 양배추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과거 대비 한식을 하는 음식 업체들은 신선 양배추 구입이 한 2% 포인트 정도 줄었고 대신 일식이라든지 중화식을 하는 업체들은 그 2% 정도를 이쪽으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배추는 뭐 대부분 국산을 사용하지만 다만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사실 이제 수입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는 좀 줄었지만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듯합니다. 양배추 가격은 조금 패턴이 다른 품목이랑 좀 틀린데 보시면 봄 양배추 때 좀 높았고 그 여름까지 가다가 이제 10월 이후에 이제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봄에는 요 뒤쪽에 처음에는 가격이 좋다가 뒤쪽에 좀 후기 작황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 여름철 강원도 쪽에 양배추 병해가 좀 생기면서 가격이 좀 높았던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들도 데이터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확실히 음식점을 통해서 보면 외식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작년에. 그래서 뭐 물론 작년에 채소 가격을 주도했던 상추, 시금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런 먹는 것들에 대한 외식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후에 양념 채소에도 아마 비슷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올해 2024년 상반기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 배추 생산량은 전체적으로는 7.7% 감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면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0.4% 증가니까 일부 가을 배추가 겨울 배추로 좀 전환된 그 정도인데 지금 겨울 배추 초기 생육은 뭐 양호해서 병해 발생이 좀 미미하고 했었는데 12월에 좀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좀 기온이 떨어진 때들이 좀 있었고 눈이 또 많이 왔고 그래서 뭐 이 자료를 작성할 때만 해도 뭐 일부 냉해 발생인데 최근으로 보면 요것보다는 좀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나올 이제 봄작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0.8% 거의 뭐 전년보다는 뭐 소폭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년보다는
높습니다. 그 아까 배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장 수요 이런 것들이 평균 대비 지금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작형별로 차이는 좀 있는데 이 충청 지역 이 시설 쪽 배추들은 지금 열무나 수박 등으로 좀 전환 의사가 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영남 쪽으로 넘어와서 노지 쪽에서는 콩 들깨에서 배추로 좀 넘어오는 측면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무로 좀 넘어가시면 무는 19.3% 저희들이 이제 보면 파종 면적 말고 이제 재배 면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2023년 초에 그 한파 피해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시장에 출하된 면적은 2022년 보면은 4,724헥타. 요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 이제 출하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파종 기준으로 하면 좀 적지만 출하되지 못한 면적을 제거하고 나면은 면적이 15% 정도 많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단수 측면에는 좀 더 작년이나 평균보다 좋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년보다는 한 20% 정도 지금 전체적인 양은 많다. 하지만 평균보다는 좀 적고 지금 보면 요거 밑에 설명은 요 파종 면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주 서부는 뭐 주산지는 아니지만 대정 이쪽으로 해서 일부 감자에서 물을 좀 넘어왔고 동부는 아까 늘어난 당근 쪽으로 좀 넘어간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좀 시기적으로 조금 뭐 틀린데 11월에서 12월에 수확되는 이제 8월 파종분은 뭐 태풍 피해 뭐 작년에 뭐 없었으니까 근비대가 좀 원활을 한 편이고 그 이후에 들어간 것들은 가격 상황이 안 좋아서 좀 포전을 좀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미미하다 보니까 세육 불균형이 좀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그 작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본무로 좀 넘어가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9% 정도 감소했고 그 2023년 작년 봄 시기에 그리 뭐 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어서 보면 무는 충청 지역에는 이제 무가 좀 감자로 좀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호남 지역으로 넘어오면 무가 좀 콩 쪽으로 전환된 의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당근으로 넘어가시면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올해 겨울 당근 전년 대비 생산량 88% 많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당근 넘어가시면 4% 정도 전년보다 지금 적은 상황이고 보면 시설 노지 둘 다 이제 감소했는데 시설의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 감소를 시설 당근이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배추로 좀 넘어가면 뭐 양배추는 전년 대비 면적이 뭐 1.8% 2%니까 그 양배추 같은 특징이 보면은 이게 소폭씩 계속 한 번에 많이 느는 건 아니고 소폭씩 보면 전체적 물론 이건 겨울 작형이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난 품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보면 면적은 작년보다 2%, 단수는 한 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 정식 들어갈 때 태풍 피해도 없었고 생육규 기상형 것도 여건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배추도 봄작형으로 좀 넘어오면 영남 지역에 좀 감자가 좀 양배추로 좀 전환이 되면서 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할 것 같다. 그래서 1.1%면 큰 차이 없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중장기 전망, 장기 전망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도출되는 것은 저희 크레이 카스머라고 연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량 모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하나는 어떤 부분 균형 모형이고 이게 외생 변수로 어떤 국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농업시장 등이 이제 외생변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우리 농산물 시장을 이제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정을 한 상황에서 모형이 짜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가면서 이 청산되는 가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형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 인구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GDP,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환율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엽근 채소 쪽으로 조금 그것들을 치환해 보면 역시 농가 인구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경지 면적이 있습니다. 또 아까 계속 그 배추하고 양배추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 먹는 어떤 패턴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급률, 특히 우리 엽근 채소 같은 경우에는 관세 자체가 30%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좀 총망라돼서 우리가 이제 2033년까지 전체적인 전망치를 내놓게 되는데 보시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 품목은 줄고 배추, 당근은 줄고 양배추는 좀 늘어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이 바뀌면 이 수치도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 세 품목은 늘고 줄고 양배추는 좀 늘 수 있다. 그래서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에는 자급률이 80%는 좀 깨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무는 지금 연평균 0.6% 이제 감소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급률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예. 당근은 이제 아까 자급률이 작년에 45%였는데 41%까지 좀 하락하겠다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수입량이 그렇게 관세가 낮기 때문에 11만 톤에서 11만 7천 톤이니까 큰 변화는 없지만 국내 생산량이 좀 줄어들면서 자급률이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배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엽근 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박영구 전문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호영 전문위원께서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념채소 관측팀의 노호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엽근 채소에 이어서 저희 이제 연구원 관측센터에서 이제 관측하고 있는 주요 양념채소인 양파, 마늘, 건고추, 대파 네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과거 한 20여 년간 이 네 품목이 어떻게 공급과 소비 동향이 흘러왔는지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최근 상황, 마늘 양파의 재고라든지 대파의 출하 상황들 그리고 상반기에 좀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중장기 전망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작년 한 해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물가 이슈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23년 월별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파란색 그래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살펴보면 1월 달에 한 5%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 상승폭이 조금 적어지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년보다 평균 한 3.6% 감소를 했습니다. 2022년에도 물가가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보다도 3.6%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6, 7월까지는 상승폭이 그리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상 변화 그런 요인들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면서 10월달 이후에는 8%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부 품목으로 한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소류만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7, 8, 9월 여름철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외의 시기는 한 5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오른쪽 대파를 보시면 대파는 양념채소류 중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보시면 6월부터 9월까지는 상승폭이 적거나 하락을 했지만 그 외의 시기는 평균적으로 한 20% 내외까지도 전년보다 상승하는 그런 집계가 되었고요. 반대로 마늘하고 양파는 좀 대파와 다릅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죠. 5월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하락세를 보였고, 양파도 5월부터 8월까지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9월부터는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런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작년 한 해 이 네 품목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되었던 연관 키워드들을 한번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키워드들이 나왔지만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부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양파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연속 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좀 운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축 물량이라든지 TRQ, 이제 정부가 저율 관세로 들어오는 물량이죠. 그런 키워드들이 눈에 좀 띄고요. 반대로 마늘은 올해 가격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재고량 과잉이라든지 안정세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건고추는 마늘 양파와 다르게 전년 그리고 평년보다 가격이 계속 높다 보니까 물가 안정 또 공급 확대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띄고, 또 이제 건고추가 김치에 주 올려다 보니까 김치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중간에 일부 나타났습니다. 대파, 지금 대파 가격이 많이 높죠. 그래서 높은 이 대파 작게 겨울 대파입니다. 그래서 겨울 대파나 어떤 가격의 오름세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파부터 과거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적 및 생산량 추이입니다. 양파는 이제 양념채소류 중에 유일하게 좀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는 품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그래프에서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세로 전환되는 최근에 와서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18년,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면적이 전년보다 한 3% 증가를 해서 18,000헥타로 집계가 되었고요. 생산량은 한 5% 늘어서 122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파 연도별 수입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빨간색 점선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한 10만 톤 정도의 수준입니다. 연도별로. 평상시에는 이 10만 톤 이하의 물량이 신선 양파 그리고 건조 양파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국내산 가격이 높은 시기 보시는 것처럼 15년, 17년, 22년 이런 특정 시기 국내산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18만 톤 이상의 신선 양파 형태의 수입이 많이 들어왔고, 민간 수입도 늘었지만 정부가 TRQ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물량이 늘었고, 또 22년에도 14만 9천 톤이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23년 기준 아직 이제 연산이 다 안 끝났죠. 12월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11만 톤 수준이고요. 다만 연산을 전체를 다 취합했을 때는 2022년 13만 9천 톤보다는 적은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량이나 자급률 추이를 보면 양파는 과거에는 뭐 95% 내외의 자급률을 보여왔습니다. 5년간 최근 5년을 놓고 보면 평년 공급량이 148만 톤 정도이고요. 자급률은 95% 수준입니다. 23년산 자급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는 높지만 이 평년 95%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래도 이 양념채소 네 품목 중에는 자급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늘도 과거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은 양파하고 좀 그래프가 다릅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감소 추세가 보이죠. 하지만 2019년,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감소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지면서 24,000에서 5,000헥타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이고, 또 하나 특징은
남도 마늘의 감소세와 대서 마늘의 증가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한 15년 전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면적에서의 이슈이고요. 2023년산 보면 전년보다 면적이 4% 늘어서 24,600헥타르로 집계가 되었고요. 생산량은 7%가 늘면서 31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수입량 보시면 마늘은 2010년, 11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었고요. 다만 그 이후부터는 빨간색 점선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한 5만 톤 수준의 수입량이 유지가 되었고, 냉동마늘 중심으로 유지가 되었고, 다만 양파와 마찬가지로 국내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을 때는 TRQ를 운영하거나 또 민간 수입이 늘면서 7만 톤 이상의 수입량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마늘 또 2023년산 한 6개월간의 수입량을 집계해 보면 전년 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산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수입량도 2만 2천 톤 수준으로 상당히 적은 양이 수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급률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이 생산량이 주니까 자급률도 줄어왔고요. 평년간 공급량을 보니까 39만 톤, 그리고 자급률은 86% 평년 기준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3년 자급률만 보면 전년보다는 높고 평년보다도 조금 높은 87% 정도의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고추 보겠습니다. 건고추는 마늘도 감소세지만 건고추의 이 면적이나 생산량의 감소 폭이라든지 훨씬 더 가파르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000년에 7만 헥타 정도를 재배를 하다가 최근에는 2만 7천 헥타, 거의 3분의 1 수준의 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타 품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시간이 들어가고요. 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서 수확기 가격 상승 때문에 좀 면적이 늘 걸로 봤는데 9%나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만 7천 헥타 정도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5% 줄어서 6만 톤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건고추 같은 경우는 수입량과 수출량을 또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세 품목은 수출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건고추는 좀 다른데, 왼쪽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수입량과 수출량이 과거부터 모두 다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왼쪽에 수입량부터 보시면 2011년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좀 증가세가 완만해졌고, 기타 소스가 50%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추가 한 30%. 그래서 기타 소스와 냉동고추 수입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 전체 연산 기준으로 13만 톤이 들어왔습니다. 수입량이 생산량이 6만 톤인데 2배 정도의 수입량이 들어왔고요.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5만 톤으로 절대적인 양적인 면에서는 수입량보다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만 이 수출에서의 특징은 중국산 원료를 수입을 한 뒤에 국내에서 기타 소스 형태로 또는 일부 고추장류로 가공을 한 뒤에 수출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내산 원료의 어떤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2023년산 12월까지 아직 이제 연산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수입량, 수출량 집계를 해보니까 수입량이 한 6만 톤, 수출량은 2만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많았습니다. 건고추 자급률 보시면 어쨌든 마늘 감소폭보다 자급률이 좀 가파르고요. 평년 공급량이 한 15만 톤, 자급률이 45%, 50%가 채 안 되는 자급률로 양념 채소류 중에서는 자급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2023년산 또 자급률을 보니까 전년보다도 낮고 평년보다도 낮은 한 40% 정도의 자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대파 한번 보겠습니다. 대파는 상당히 면적과 생산량이 들쑥날쑥합니다.
예. 대파는 이제 고추, 마늘, 양파와 다르게 1년에 한 번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작형이 내작형으로 나누어지면서 연중 주산지를 옮겨가면서 이제 재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작형의 전년도 출하기 가격에 따라서 면적의 증감이 좀 다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대파 면적을 집계를 해보면 전년 대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23년산 면적을 보면 전년보다 한 5% 늘었습니다. 그래서 11,100헥타 정도 수준이고, 하지만 생산량은 이제 작황이 워낙 안 좋고 수확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16%나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7만 톤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대파도 연도별 수입량 한번 보겠습니다. 대파는 앞에 세 품목보다는 연도별 수입량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한 4만 톤 정도 수준이 냉동대파랑 건조대파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내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전년보다 한 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만 3천 톤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대파 자급률, 면적이나 생산량 그래프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5년간 평년 공급량을 보니까 38만 톤이 공급이 되었고, 자급률은 89%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3년산은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급률도 전년보다도 떨어지고 평년보다도 낮아서 86%의 자급률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마켓링크에서 조사한 운영하고 있는 5,800여 개의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2023년 마늘과 양파를 코로나 이전 그리고 2022년 대비해서 얼만큼 구매했는지 증감률을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왼쪽 그래프 양파부터 보시겠습니다. 양파는 2023년이 코로나 이전보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이죠, 25%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년이 2022년보다도 5%가 줄었고요. 오른쪽 그래프 마늘 보시면 양파와 비슷하죠. 코로나 이전 대비 16%의 소비가 줄었고, 다만 이제 2022년보다는 국내산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소비가 한 6%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매업체의 판매량, 이 가구 내 소비자들이 소비한 양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이제 소비자들 봤으니까 음식점 업체들 대상으로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양파, 마늘 업체에서 얼만큼 구매하는지 추이를 쭉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양파, 마늘 그래프 추세가 거의 유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일정 소비량을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소비량 절대 수준이 확 떨어지고, 또 코로나 이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소비량을 충당하지 못하고 그 밑에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해 소비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양파가 코로나 이전보다 한 11%, 마늘은 21%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고춧가루, 이제 음식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춧가루 중국산과 국내산 구매 비중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니까 그래프 방향성은 국내산은 비중이 줄고 있고 중국산은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특히 이제 2023년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중국산이 한 55%의 구매 비중을 보이고 국내산이 45%의 비중을 보이면서 역전하는, 중국산이 국내산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2023년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최근 상황, 상반기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양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산 저장 양파가 출고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양파 생산량 보시면 122만 톤으로 집계가 121만 톤으로 집계가 되었고, 전년보다 5% 많지만 평년보다는 적은 물량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말 재고량을 추정을 해보니까 한 24만 1,000톤으로 전년보다는 11% 많은 물량이 남아있다,
라고 좀 분석이 되었고, 지금 저장 양파의 가장 큰 특징은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체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정부 수입 대책으로 수입산 물량이 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면서 국내산을 가지고 있는 저장업체들이 출고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별 수입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2023년산 월별 수입량 집계한 것입니다. 뭐 7월까지 수입량은 뭐 평년보다 전년보다 많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8월부터 11월까지 평년보다 양파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정부가 TRQ 물량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수입량이 월별로 늘어나게 되고요. 다만 이제 TRQ 물량 도입 및 방출로 국내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12월부터는 수입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월에는 11월 대비 수입량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감소를 했고요. 지금 이제 연산 남은 3월까지 이 3개월의 수입량도 어쨌든 뭐 전년보다 많을 수는 절대 없고요. 평년 수준의 수입량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격, 동향 또 상반기 전망을 보면 이것도 이제 빨간색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중만생 양파가 수확이 됩니다. 그때 한 1,300원 킬로그램당 상품 가격이 도매 가격에서 1,300원에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12월까지 계속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세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가격이 한 1,100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현재 1월달 가격은 1,000원에서 1,100원 수준에서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낮은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파란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를 다 한 번 더 보시면 이 평년과 전년에는 8, 9월 이후부터 저장 출하기에 접어들면 가격이 소폭이지만 강보합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지는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상황이고, 1월, 3월 가격은 지금 현재 재고 상황이나 대책을 봤을 때 추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평년보다도 낮은 가격은 또 아니고 지금 이 수준에서 보합세나 약보합세로 3월까지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3월이 되면 3월 말이죠. 3월 말 4월 초가 되면 햇 조생 양파 2024년산 양파가 이제 출하가 되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가격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늘도 한번 양파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저장 마늘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31만 톤으로 전년보다는 많았지만 왼쪽 그래프 보시면 오른쪽 평년보다는 적었죠. 그렇게 생산량 시작을 했는데 수확기 수매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됩니다. 출발점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말 마늘 재고량을 추정을 해보니까 뭐 전년보다 많은 거야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지만 평년보다 생산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은 평년보다 많다. 그래서 한 5만 1,000톤 정도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양파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입 이슈는 아니지만 수확기의 국내산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 출고 상황이 상당히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평년보다도 재고량이 많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늘도 월별 수입량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산 가격이 물량이 재고량이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 평년보다도 적은 수입량이 계속 꾸준히 들어왔고 뭐 12월에는 3,000톤도 안 되는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뭐 5월 이 연산이 끝나는 시기까지도 이 평년에 밑도는 수입량은 계속 꾸준히 유지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올해 큰 특징은 또 하나 수입에서 이슈는 뭐냐면 냉동마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좀 들어오는 편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가격이 많이 낮고 또 그러다 보니까 냉동마늘이 전년보다 45%나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 냉동 마늘을 쓰는 국내 업체들의 수요도 냉동 마늘에서 국내산 저품위로 좀 대체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2023년산 수입량이 전년보다 거의 60%가량 적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깐마늘 기준으로 가격 동향 상반기 전망을 해보면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수확기 때 한 6,400원 정도 킬로그램당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가격이 상승을 해서 현재는 6,800원 정도의 가격이긴 합니다만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평년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수준이 5월 달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다. 똑같습니다. 양파처럼 재고 상황을 봤을 때 추가로 어떤 가격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5월 이후가 되면 양파와 마찬가지로 햇마늘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수매 가격이나 뭐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중요한 2024년산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도 한번 살펴보면 왼쪽 마늘부터 보겠습니다. 마늘은 지금 2024년산 파종된 면적이 전년 평년보다 한 3% 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24,000헥타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었고 품종별 면적 증감률이 좀 이슈라면 이슈일 수 있는데 대서마늘이 한 1%로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고요. 남도마늘이 6%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대서마늘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좀 돌아가 봐서 2023년산이 2022년산보다 한 10%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1%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면적 측면에서 봤을 때 면적이 평년보다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생육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생육 상황에 따라서 이 대서마늘의 평년 생산량은 평년보다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오른쪽 양파도 보시면 마늘이 줄다 보니까 양파는 전년보다 한 5%, 평년보다 3% 늘어서 18,800헥타로 저희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양파도 품종별로 보면 조생은 1%밖에 안 늘었고요. 중만생이 5%나 늘었습니다. 조생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은 주산지인 제주 전남에 있어서 제주는 늘었지만 이제 전남이 줄다 보니까 상세가 되면서 증가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양파도 이 면적, 이 18,800헥타의 면적에 평년 단수를 적용하면 이 생산량 자체는 적다기보다는 물량이 많은 쪽에 좀 예상이 되어서 그것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재배 면적 최종치는 저희가 2월 상순에 저희가 현재 지금 분석하고 있는 실측한 조사한 면적 그리고 드론을 촬영한 면적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고추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고추도 지금 고추 마늘 양파는 다 지금 저장 추락이기 때문에 재고 동향을 보면 건고추는 아까 6만 톤이라고 올해 생산량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년 평년보다 다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도 평년보다 한 8% 적고요. 전년보다는 감소폭이 좀 큽니다. 20%나 적은 12,000톤 정도로 지금 재고량이 상당히 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량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월별로 봤을 때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년 평년보다는. 건고추도 한 8년 만에 TRQ 정부 수입 물량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에 한 1,600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한 1,400톤이 들어와서 큰 물량은 아니지만 한 3,000톤 정도 정부 수입 물량을 운영을 했고요. 7월까지 연산이 끝나는 7월까지 전망을 해보더라도 전년 평년보다는 소폭 늘어난 수입량을 꾸준히 좀 유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고추 도매 가격 동향 상반기 전망 보면 건고추 가격은 8월달 수확기 때 시작점에서는 15,0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높은 가격이었는데 후반기 수확 후반기 9월에 수확량이 좀 늘어나면서
13,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3,000원대 수준을 12월까지 꾸준히 보합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그리고 이 적은 재고량을 봤을 때 전년 평년보다 한 1,000원에서 2,000원 높은 수준이 연산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6월 달까지도 보합세이지만 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이제 7월 이후가 되면 어쨌든 2024년산 생육에 있어서 변화에 따라 가격은 조금 등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산 건고추 재배 의향입니다. 이거는 의향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저희가 조사한 2024년산 면적인데요. 26,500헥타 정도로 전년보다 2% 의향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건고추는 2021년 33,000헥타부터 해서 3년째 계속 면적이 점점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면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26,000여 헥타는 평년 맨 오른쪽 그래프 3만 헥타보다도 거의 한 4,000헥타 정도가 적은 면적으로 조사가 되었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매달 정식이 완료되기 전까지 의향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또 수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파 한번 보겠습니다. 대파가 어쨌든 아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좀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원인을 보면 왼쪽 그래프 겨울 대파 현재 출하되고 있는 작형인데, 면적만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신안진도는 면적이 소폭이지만 늘었습니다. 영광이 좀 줄면서 전체 면적은 1%밖에 안 늘었지만 이제 겨울 대파가 작년 4월, 5월에 정식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여름철에 집중호우도 많았고요. 고온도 있으면서 1차적으로 작황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12월 중순에 폭설, 한파, 강풍 왔었고, 어제까지도 지금 또 주산지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2차적으로 또 겨울철에 피해를 입었고요. 이런 피해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단위당 수확량 감소폭이 최소한 20% 가까이는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소폭 늘어도 단수가 워낙 크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출하량은 전년보다 크게 적을 것이다. 그렇게 출하량이 적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 반대급부로 봄대파 11월, 12월에 정식을 했죠. 이 봄대파 면적이 10% 이상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월별 수입량 한번 보겠습니다. 대파는 다른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이랑 11월, 12월이 좀 작년 평년보다 빨간색 그래프가 좀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율 관세 물량 27% 관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입할 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수입 물량 운영을 안 하던 품목인데, 작년에는 5월, 6월에 한 5,000톤을 이제 정부 수입 물량으로 수입을 했고요. 또 11월, 12월에도 한 2,000톤 정도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별 수입량이 좀 이렇게 높게 나타났고, 올해 또 정부는 이제 3월까지, 이제 다음 달까지 해서 이제 3차가 되겠죠. 세 번째로 한 3,000톤 정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다. 수입 계획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파 가격 전망 상당히 대파 가격 전망하기 힘든데, 빨간색 그래프가 작년 월별 그래프 평균 가격입니다. 3월, 5월에 2,000원대 수준 정도의 잠깐의 상승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크게 오른 것은 10월부터입니다. 10월에 2,700원까지 올랐고요. 11월, 12월엔 3,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2023년에 기록했던 가격은 역대 최고 가격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높았고 출하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왼쪽에 녹색 이 동그라미를 보시면 지금 이번 달 한 20일까지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도 12월 높았던 가격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8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었고, 어쨌든 겨울 대파가 4월까지는 이 제한된 주산지에서 나올 겁니다. 적은 물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만큼의 높은 가격은 아니더라도 전년 평년보다는 높은 이 가격대를 4월까지는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 대파 면적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에 봄 대파가 나오면서는 뭐 생육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은 더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살펴보고 마지막 중장기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건 채소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 거시 지표들이나 그런 모형들을 동일하게 다 고려를 해서 중장기 전망을 했고요. 방향성은 면적입니다. 이 면적 장기 전망을 보면 방향성은 양파는 늘고 나머지 세품목은 줄어드는 이런 장기적인 패턴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양파는 2023년이 한 18,000헥타에서 10년 뒤에 19,000헥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마늘, 고추는 마늘이 한 21,000헥타까지는 10년 뒤에 감소할 것이다. 고추도 한 26,000헥타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살짝 늘었다가 장기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급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 추이와 그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양파는 늘어서 10년 뒤에는 한 92%, 3% 자급률을 보일 걸로 전망이 되고요. 마늘은 한 84%, 그래도 80% 이상 자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대파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자급률을 10년 뒤에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건고추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의 자급률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또 추가로 이 4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후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노호영 전문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제3부 1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선임연구위원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승용입니다. 정말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채소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두 분은 다 주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먼저 접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혹시 질문 접수된 내용들이 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질문지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을 담당해 주실 이 팀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면 그 팀장님들께서 질문에 응답하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이 질문이 다 끝나고 또 시간이 좀 허락이 되고 그러면 미처 질문지를 작성하시지 못했지만 지금 질문하실 뜻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나중에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채소 가격을 보면 과거보다는 가격 등락이 덜 심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수급 불안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급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발표드린 내용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상관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 내용은 좀 고민을 해서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 내용하고 딱 연관된 것이 아니어가지고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도에서 발표된 무재배 면적을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격 수준이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문제는 우리 엮은채소 발표해 주신 박영구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들어온 또 내용은,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도요, 좀 혼란이 있는 게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2023년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요 앉아 계신 분들이 좀 그 맥락을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생각이 작년도에 많이 있다 보니까 2023년을 올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올해 했을 때 이게 23년인지 24년인지 요거는 좀 그 맥락을 봐서 주셔야 되는데, 질문하신 분은 명확하게 작년 2023년에 겨울 당근이 조기 출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하나 발표해서 보니 중국산 당근 수입이 많던데 올해 당근 가격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그 여건 채소 그 발표하신 내용 아마 내용에도 잠깐 포함이 됐었던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한테 온 질문지는 2023년 양파 재고량도 전 평균보다 많고 정부 비축 물량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향후 2, 3개월 양파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내용도 발표 내용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이 질문은 그 노호영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 보면 2024년 이것도 양파에 대한 내용이네요. 양파 재배 면적이 2023년산보다 증가하고 마늘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2024년산 마늘 양파의 생육성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거는 충분히 발표는 안 하셨을 테지만 아마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실측을 한 결과를 아마 갖고 계시니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대파 얘기가 나왔네요. 2023년 국내 대파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신선 대파가 전년 평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국내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전반의 이야기를. 올해 2, 3월에도 3,000톤이 수입되는 것에 대한 국내산 대파 가격 하락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도 아마 발표 내용에 살짝 다루긴 했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양념채소 관련된 것인데요. 2023년산 건고추 가격이 올해 상반기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재고량이 적은 상황에서 상승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상승하면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노호영 팀장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양파 마늘 수매 단가에서 얼마 정도의 시장 가격을 받아야 농가에 손해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현장에서 좀 들으신 이야기도 있으실 거고 해서 가능한 수준에서 이것도 역시 노호영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마늘 양파의 산지 가격이 어느 정도면 적정할 것 같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거는 정말 어려운 막 뒤에 나온 두 가지 질문은 정말 어려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아까 그 정책에 대한 질문은 그 두 분 팀장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먼저 그 박영구 팀장님께서 질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거 먼저 무면적은 아까 설명 드렸는데 그 저희들이 발표한 면적이 파종 면적 기준으로 3% 정도 적고 이 드론 촬영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발표한 게 10%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판매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잡히지 않는 면적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 추가적으로 있는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사실은 이제 감소폭이 크지는 않은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수준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파 그러니까 2022년산 겨울무에 이제 한파로 제외된 면적을
생각하면 금년에 아까 보셨듯이 이제 상당한 면적 증가 부분이 있고 최근에 보면 이 무의 근비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기형과 물론 이제 가공에서 쓰는 것들은 문제는 없겠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들의 어떤 이 상품성 문제, 그러니까 근비대도 있고 상품성 문제도 좀 있다 보니까 거기다 또 재배 면적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산지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드론 촬영의 어떤 그 한계는 최근 이제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극복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목표는 이 촬영을 통한 이 무게, 이 단위당 수확량을 도출해내는 게 사실은 이 관측의 어떤 좀 고도화의 한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이 점점 저는 정확해지기 위해서 저희 팀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더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내고 이런 이 질문의 어떤 이런 소지들은 충분히 이제 설명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겨울 당근 조기 출하는 최근 추세가 그렇습니다. 워낙 그 자연재해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겨울 당근은 그 바닷가 인근에서 이제 재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조금씩들 물론 이제 당근만 그런 게 무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금씩들 시기 자체를 좀 이제 앞당기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앞당겨서 다른 그러니까 성출하기 때 안 내기 때문에 좋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때 파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제 이중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빨리 나오는 거는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그 음식점의 구매량에서도 이제 봤듯이 이 음식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진입과 탈퇴가 있다 보면 구매량이라는 게 사실은 한정돼 있고 중국산 당근은 주로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데 당연히 이제 음식점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일은 없기 때문에 일정 늘어나도 일정 수준이 유지된다. 그렇게 시장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수입 당근은 외식 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격이 국내 가격이 높다고 그래서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이슈는 없다. 그리고 아까 정책 한번 하고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여기 산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우리 이제 채소 가격 안정제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 수급 조절 가이드라인 과거 이제 매뉴얼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많이 이제 현실화 부분을 많이 이제 반영되고 그거 외에 뭐 사실은 뭐 이 토양 개량이라든지 뭐 이제 수매 비축이라든지 사실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해 보면은 가격 등락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된 거는 맞습니다. 채소류가 엮은 채소류 하면서는 그게 이제 물론 뭐 정부에서 대책도 있지만은 그 생산자 조직이죠 농협들의 노력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겨울무 보면 이제 자율 폐기 하시고 그 산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좀 현재적으로 좀 조치가 돼서 좀 안정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저희 관시센터도 좀 뭐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파트가 뭐 이렇게 안정화시킨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데이터 보면은 이 변동 지수들이 조금 안정돼 가고 있다 과거에 대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작형 어느 품목 어느 작형에 보면은
단위당 수확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고랭지 양배추였나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단수가 떨어집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로 단위당 수확량의 증가는 올 때까지 왔다. 실제로 세계 그 무슨 FAO나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단위당 수확량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진짜 높습니다. 거의 세계 탑급인데 그러면 이제 수확량의 증가는 어느 정도 왔다. 올 때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내병성, 내재해성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이제 이 선회해서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이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뭐 산지나 저희나 정부나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수급적인 이 조절 예상 이런 게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엮은 채소와 관련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 가격 안정과 관련돼서 이제 그 박영구 팀장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노영 팀장님께서 그 양념 채소 쪽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다른 것보다도 적정한 가격이 어떤 수준이냐는 정말 어려운 것인데 그거는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 5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여쭤보신 게 이제 지금 현재 양파 재고량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을 고려했을 때 좀 햇조 생양파 나오기 전까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월 달도 거의 다 갔고 2월, 3월 정도인데 어쨌든 이 재고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 가격이 이제 오를 수 있는 요인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럼 얼만큼 떨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데 아마 뭐 정부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물량을 햇 양파가 나오기 전까지 이걸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거는 뭐 저도 뭐 사전에 이제 정부랑 뭐가 논의하거나 이제 분석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이 남은 2달 동안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느냐, 뭐 적게 보합세로 갈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마늘양파 생육,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마늘양파는 월동 작물이죠. 월동 작물이기 때문에 뭐 어떤 평년 수준의 어떤 겨울철 날씨면 어쨌든 생육이 양호한 편인데. 올해 12월 그리고 1월 봤을 때 갑작스러운 추위나 폭설은 왔었죠. 왔었지만 전체적인 기온을 봤을 때는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높아서 작황이 생육이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높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옷자람 현상이라든지 또 이제 폭설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눈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웃자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습해나 또는 물음병 이런 것들의 이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뭐 기온이 낮아서 생육이 좋다 이렇게는 저희는 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생육이 어떤 수확기까지 생육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려되는 그런 병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3, 4월 구비되기 전까지 계속 매달 저희가 이제 2월부터 어쨌든 수확기까지 달에 한 3번 정도의 생육 속보를 발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걸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파 가격이 지금 현재 아까 뭐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수입이 많이 신선 대파가 많이 늘었는데 국내생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느냐.
그리고 3월까지 지금 다다음달까지 들어올 3,000톤도 또 국내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발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운영하는 이제 대파의 수입 대책은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정부가 1차, 2차를 통해서 들어온 이 수입산 가격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정부의 의도 어떤 판단도 있었겠지만 수입량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가락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대파 일별 반입량이 500여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3,000톤, 이렇게 2,000톤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이고 그게 또 다 시장으로 나갔던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1차, 2차 나왔던 그 수입되었던 대파가 국내산 가격에 미친 영향은 거의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들어오는 3,000톤도 어쨌든 이 3,000톤이라는 절대 물량이 지금 현재 겨울 대파 이 부족 물량을 이게 절대 물량으로 충당시키기에는 적기 때문에 국내산 가격을 뭐 하락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성으로의 우려는 저희는 크게 없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질문이 이제 건고추, 좀 품목별로 다 하나씩 질문을 하셨는데, 건고추 가격도 어쨌든 가격이 높긴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이 변동성 없는 이 추세가 좀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뭐 소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이 뭐 이제 소비를 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또 그리고 평년의 패턴을 봤을 때도 어쨌든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지금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 재고가 적긴 하지만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은 적고요. 예,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제가 볼 때는 패턴을 봤을 때는 어쨌든 7월도 조금 빠릅니다. 8월 정도가 되어야지만 조금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어쨌든 재고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뭐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좀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일 민감한 질문인데, 양파, 마늘, 수매 단가에서 얼마 정도의 시장 가격을 받아야 농가가 손해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적정 시장 가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가격대가 얼마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산지에서 출하하는 어떤 형태라든지 유통 비용이라든지 어떤 생산자의 관리 여하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평균적으로 이 가격대를 받아야지만 뭐 적정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뭐 이게 조금 뭐 예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가격이 뭐 높았거나 반대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과 생산량의 방향성이 좀 다르게 움직일 때 그런 부분은 좀 예외 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유통 비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가격이 얼마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질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또 이게 동의를 해주실지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해서 이렇게 얼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로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좀 제가 좌장이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조금 한 말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적정 가격에 대한 문제는, 적정 가격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적정하다는 거는 사실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의 관점과 소비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유통하시는 분의 가격 관점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생산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규모화에 대해서 생산성이 높으신 분의 생각과 그렇지 않으신 분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라는 말은 참 듣기는 좋지만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시장 가격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정도가 돼야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격, 그래서 우리 시장 가격을 얘기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어느 수준이 맞냐가 아니라 평년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 사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워낙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참 얘기한다는 것이 시장 가격 외에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앞서서 가격 수급 안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잘 나눠서 봐야 하는 것인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체 수요와 공급을 보기 때문에 수급 안정이라는 게 정책 목표로 중요하죠. 그런데 농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급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나 수입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앞으로는 우리가 좀 이것을 좀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수급 안정이 물론 대단히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만, 농가는 오히려 수입 안정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된다면 정책 수단이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은 정부가 지금처럼 최소 가격 안정제가 있지만 수입을 안정으로 하는 정책 수단 이거 외에도 수입 보장 보험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최소 가격 안정제가 있어서 그거를 한 10년 되면서 되게 다양하게 발전이 됐고 또 좀 빈틈들도 많이 채워서 나름대로 상당히 완성도 높은 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것을 좀 더 바꿔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고요. 또 수급 안정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난제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고랭지를 생각해서 비축을 하다 보니까 봄배추의 생산량이 느는, 그러니까 이게 농가는 서로 다른데 봄배추 농가하고 고랭지 배추 농가는 다른데 영양은 서로 준단 말이죠. 겨울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제주도의 겨울무에 따라서 봄무 농가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채소 가격 안정 대책은 주로 그 해당 작기의 농민들에게만 들어가는데 작기를 넘어서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고민들은 충분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작기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최소 가격 대책 쪽에서 좀 더 보완을 해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수입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보험 같은 수단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정도로 제 의견을 좀 정리해 말씀을 드리고요.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은 끝났기 때문에 요 계신 분들이 이제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 앞서서 저희가 답변한 내용 중에서 좀 불충분해서 뭐 추가 질문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내용도 좋고요. 새로운 질문도 좋습니다. 다만 좀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의견을 좀 길게 발표하시기보다는 한 1분 이내로 줄여서 질문을 해주시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의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여기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아마 그 질문지로 충분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안 됐을 수는 있지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성의껏 성심하게 답변을 해줬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저희 농업정만 2024의 채소 분과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종망 2024 제3부 채소분과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